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잘한다 27%, 못한다 63%, 전주와 거의 같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약 50%의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가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2030 세대가 윤석열 지지가 지금 20세대는 20대는 16%, 30대는 13%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40대가 가장 반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30대가 가장 반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30대에서 윤석열 잘 못한다가 81%나 됩니다. 40대는 78%입니다. 30대, 공교롭게도 이 30대가 이준석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무당청 25%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지율 방어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을 더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를 한국갤럽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선호하는 사람을 말하라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당에서는 뭐 예상대로 이재명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27%, 그 다음에 여당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쪽에서 한동훈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9%,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각 4%, 이준석 3%. 지금까지는 여당 보수 중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9%,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각 4%, 이준석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입니다. 63%입니다. 지지율이 자기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거죠. 63%. 이낙연 3%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재명 63, 이낙연 3%.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정적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 쪽으로 크게 기울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2027년에 한 번 더 출마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하면은 한동훈 22%입니다. 두 번째가 오세훈 10%입니다. 이 두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이었습니다. 그다음 3등이 홍준표 8%, 안철수, 이준석 각 6%, 유승민 2%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22%, 오세훈 10%, 홍준표 8%, 안철수, 이준석 각 6%, 유승민 2%, 의견 유보 3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63%, 이낙연 3%입니다. 이 한동훈이란 이름은 지난 6월 한국갤럽조사에서 처음 이름이 올랐습니다. 4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의 행보도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한동훈을 지금 차기 대통령감 1위로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사청문회 직후에 장관 후보 적합 여부 평가에서는 적합 44%, 부적합 36%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 당선인 김동연과 함께 향후 가장 기대되는 광역단체장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오세훈 지지가 6월에는 2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로 이렇게 반감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지지는 9%에서 22%로 늘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이 지지율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세훈이 내려가면 한동훈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20% 지지율을 보이던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9월에는 10%로 떨어지고 9% 지지율을 보이던 한동훈은 22%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그리고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합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고 자유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때로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갤럽에서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조사입니다. 순수한 자유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뇌리에 박혀있는 사람을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지명도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거론될수록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가 자유응답식으로 물으면은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보수에서는 한동훈. 그런데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가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한 사람은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그 수사의 최종 사실상 책임자는 검찰총장 위에 있는 법무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묘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하는 구도입니다. 이게 전국에 반영이 되면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를 수사했던 윤석열 구도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조국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해서 조국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면은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까요? 그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점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